교환 강의에 딱 들어오면 그 이제 화면이 켜져 있고 그 사장님들의 이제 얼굴 표정이 사실 그 그룹의 또 분위기를 굉장히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 밝은 얼굴로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오늘 또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 그룹에 강전원 국장님께서 교환 강의를 와주셔가지고요. 맞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국장님 강의를 듣고 많은 비전과 정말 사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을 많이 얻어가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에 응당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낭비되지 않고 정말 우리 사장님들과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 주시고 같이 좀 집중을 해 주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좀 해드릴까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컨텐츠인데 초보 사업자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약간 이렇게 애터미 사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애터미 사업 쉬우세요? 어려우신가요? 자, 쉽다. 오, 어렵다. X. 쉽다. 오, 어렵다. X. 자,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쉽다는 분도 있고, 지금 어렵다는 분들 막 더블 X 해주시고요, 지금. 너무 어려우신가 봅니다. 어렵다고요.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애터미 사업이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맞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다고 생각하냐, 어렵게 생각하냐는 진짜 내 생각으로 결정나는 사업이 애터미만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다른 일은 내가 이 일이 쉽습니다, 이 일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은 재능의 영역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미술,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쉬워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놓고 막 선도 내 마음대로 안 따지면 그거는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해내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 중에 처음부터 쉬웠던 일이라는 건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음악을 하시는 분이, 혹은 미술을 하시는 분이, 혹은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이, 혹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처음부터 절대로 그 일을 잘하셨던 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애터미는 신기한 게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일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정말 실력을 증진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좀 생각하기 나름의 일이더라고요. 물론 여기 약간의 스킬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스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야든지 간에 스킬이 들어가는 일은요, 내가 연습을 하고 꾸준히 시도를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실력이 늘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는 그러면 애터미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어려운지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죠. 자, 애터미 사업을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지켜봤을 때 정리해보자면 큰 틀로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할 때 이 사업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결국에는 내가 애터미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으로 보느냐,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이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초보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담 스킬이 부족해서. 맞나요? 되게 다양한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애터미 사업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의 시선 혹은 누군가의 평가 혹은 누군가의 거절이 두려웠을 때 이 사업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아마 애터미가 어렵습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분한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해서 바로 오케이를 할 줄 알았는데 좀 내가 언변이 능수능란하지 못해서 혹은 이 사람이 거절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사장님들이 생각만 바꾸면 해결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장님들이 시간만 투자를 하시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스킬이라는 건 증진이 되더라고요. 맞나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사장님들 이 사업 좀 많이 쉬워지실 것 같죠? 자, 이거는 초보 사업자 단계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내 사나이 파트너들이 늘어나시면요. 이분들은 이 1번이나 2번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 뭐가 힘든지 아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늘어날수록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 한 집안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부모 자식 지간에도 생각이 달라서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혼을 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배우자랑도 싸우시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도 의견이 안 맞거나 자식이랑도 안 맞으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랑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정말 나의 가족도 아니고 그죠? 그냥 지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일적으로 만나서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이 조직 안에서 만나고 이게 조직이 점점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생각의 차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트러블이라는 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잘 되는 조직과 조금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조직의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잘 되는 조직도요, 트러블이 없는 조직은 절대 잘 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용하다라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조용히 잘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애터미에 열정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과 의지와 집중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트러블이 안 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상위 리더분들이 되시면 사실은 이런 어떤 조직 관리,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조금씩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는 이거는 비단 애텀이라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단 애텀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다른 어디를 가도 이 조직으로 인해서 힘든 경우는 발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직장 생활 했을 때보다 지금 애터미에 와서 너무 즐겁고 자유롭게 사실 사업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좀 덜 받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애터미에 와서 누군가의 거절, 특히나 1번 초보 사업자분들 누군가의 거절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라는 거는 아마 서비스 직종에 있어 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좀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이니까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나의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건 누구예요? 마음의 상처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처를 주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물론 여기서 이 화면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지는 않겠지만 애터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또 저도 시간을 보내고 아무래도 또 센터를 끌고 가는 입장이고 조직을 좀 운영을 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감정의 상처를 받거나 슬프거나 내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를 결정하는 건 나다. 나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앞에서 진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진짜 화를 내고 쌍욕을 하더라도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이 저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나를 설득을 시키든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저는 그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진 않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누군가의 거절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거는요. 다른 사람을 극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결국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를 극복을 해내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와 싸워서 이겨내셔야 돼요. 어렵나요? 되게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 그래서 애터미에서 마음 공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이제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도량이 커지고 어떤 이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애터미 사업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군가의 거절이나 그 어떤 뭐 폭언을 진짜 당하실 수도 있고, 뭔가 파트너한테 혹은 스폰서한테 왜 저한테 이런 도움을 안 주세요라는 다양한 비난이나 비평, 불만을 맞닥뜨리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시고 정말 나는 애터미 안에서 무조건 성공한다. 나는 마음을 갖게 되시면요. 신기한 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게 첫 번째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터미 회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말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정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 회사에 대한 확신 가져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일단 제품을 먼저 체험을 해보고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러 오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소비자로서 내가 먼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냐면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과연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사업자분들, 초보 사업자분들이 애터미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라는 가치를 파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진동이요. 내 마음속에만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의 표정과 눈빛과 말투와 태도에 다 드러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파트너분들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나 파트너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애터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딱 스피치 시켜보면은 이분 사업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느낌 빡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느껴지시죠?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그냥 이분이 나 사업 잘하고 있어요라고 심지어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의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와 에너지에 그 모든 게 다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짜 저도 처음에는 저희 회장님이 약간 미래에 나의 마인드를 놓고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되게 추상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근데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회장님의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얻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거절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당하는 순간 자존감이 팍 떨어지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애터미 되는 거 맞아? 그래도 애터미 어때요? 애터미가 처음부터 큰 돈이 되나요? 이게 신기하게 이게 안 들어오면요. 자신감이 또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 지금 임페리얼을 가신 분이든 크라운을 가신 분이든 로얄을 가신 분이든 모든 성공자 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과 그 돈이 되지 않는 시기와 지금 누군가의 거절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을 모든 애터미의 성공자분들이 똑같이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확신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사업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머리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아, 이 사업이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나는 그 이해가 내가 머리로 1차로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정말 되는 일이구나라는 거는 내가 현장에서 뛰고 내 파트너를 만들고 내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만드는 행동이 나왔을 때 나의 소비자가 생기고 나의 파트너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로 알던 게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을 해요. 이 가슴으로 와닿으려면요. 신기한 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아가는 그 중간에 몸 공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머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몸 공부가 들어가야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신기하죠? 행동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머리에서 그치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머리만 무거우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머리가 가장 무거우신 분들이 가장 행동이 없고요. 가장 빨리 나가 떨어지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기본 구조를요. 먼저 제가 머리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애터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네트워크도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모든 그 네트워크 회사가요. 우리 시스템 소득됩니다. 우리 제품 좋습니다.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자,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품 좋은 거 맞아요. 마케팅 플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타 네트워크가 애터미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중심에 대해서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필드에서 뛰실 때? 애터미와 타 네트워크의 가장 큰 경쟁력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건데 이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애터미에 발을 담그셨다가 다른 네트워크에서 애터미 도난데 라고 꼬시면 넘어가는 분들이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이에요. 저는요.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이 아니었다면 절대 결단코 네트워크 사업에 발을 들이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라서 애터미 하는 거 아닙니다. 애터미라서 애터미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네트워크라서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애터미여서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에서 와서 나를 꼬셔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돈다발 들고 흔드는 거에 애터미 돈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돈 돼. 그렇게 해서 돈 되는 조직은 전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서 돈 되는 조직을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돈 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애터미 아니어도요. 어떤 영업 조직을 가셔서 성공하실 분들이에요. 거기서 돈 버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자본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닙니다.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확신? 제품이 진짜 좋네? 어?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네? 어떻게 이 품질에 이 가격이? 내가 대형 할인마트랑 비교해봤더니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저렴해? 여기 퀄리티는 또 너무 좋아? 나 그러면 애터미로 무조건 생활 필수품 구매할 거야. 너무 괜찮아. 근데 그거 구매하니까 나한테 캐시백을 줘? 세상에 내가 소비자를 안 해도 나는 나한테,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로서 구매만 하더라도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와? 근데 내가 제품 좋아서 전달했더니 그 소비자의 포인트가 나한테 공유가 돼? 이게 애터미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아서 쓰는 소비자였을 때 회장님이 얘기하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애터미 제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은 죽어도 안 한다고 하면서 3년을 애터미 화장품과 치약 칫솔을 썼습니다.
뭐 샴푸, 바디 클렌저 썼고요. 신랑이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연애할 때 2년 반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엄마랑 사업해, 우리 엄마랑 사업해. 예,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님이랑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아, 저도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아직 혼인신고서에다가 계약도 안 찍었는데, 아니, 이 남자랑 어떻게 될 줄 알고 결혼도 안 해놓고 예비 시어머님이랑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열심히 도망을 다녔죠. 네. 아, 이혼 사육감이라고요? 아, 결혼하기 전입니다. 네. 아, 근데 그때는 저도 결혼을 하기 전이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썼더니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그때 살고 있던 우리 사촌 언니가 이러고 저의 쌩얼을 들여다보더니,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너 지금 피부에서 광이 나? 막 이러면서 제 피부를 칭찬을 하고, 이제 화장대에 늘어놓은 제 화장품을 막 발라봅니다. 그러면서, 나 민감성 피부여서 아무거나 못 쓰는데, 애터미 화장품 확실히 되게 순하고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제 거를 막 훔쳐서 쓰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얘기하고 발랐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경험들을 저는 처음 해봤어요. 이게 뭐다? 애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절대 판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애터미 초보 사업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거예요. 애터미가 제품을 전달하고 포인트를 올리고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매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죠? 판매 행위를 해요. 근데 이 판매 행위가 이 하나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이 판매하는 행위는요, 애터미의 제품을 전달해서 이 소비자가 정말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나쁜 제품인지를 스스로 구매해서 체험해 보게끔 하고, 나의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지, 내가 이렇게 제품을 하나하나 팔아서 마진을 얼마 남기는 방식의 그런 영업이나 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잘 하셔야만 해요. 왜냐면 애터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물건을 샀더니 3%에서 6%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소비만 했더니 3에서 6% 캐시백을 돌려주네. 괜찮다. 자, 이게 시작입니다. 다른 이제 방판이나 이런 세일즈를 하거나 하는 데랑 비교를 했을 때 애터미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다른 데는요. 내가 오늘 3만 원짜리 제품 하나 팔았더니 10,000원이 남았네. 오늘 10,000원 벌었다. 자, 이 개념입니다. 애터미는 어때요? 애터미는 어떤가요? 자, 그렇게 해서 팔아서 돈 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요. 이 사업이 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업은요. 소비자 멤버십의 힘입니다. 집단의 힘으로 마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내가 창출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게 목적이시죠. 이 개념이 일단 머리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되셔야만 한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재구매와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닌 생필품을 구매하는 구매력과 이 생필품을 나눠 쓸 수 있는 주변 사람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 애텀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투입되는 자본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 생필품을 알리고 내가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전달하고 이 사업에 이 제품의 비전과 가치를 또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애텀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시간과 노력, 열정이 들어가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다른 타 회사와 애터미는 비교가 불가한 사업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스템 소득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있는 회사거든요. 애터미는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2019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다단계 판매 시장 소비자가 이끈다. 그리고 이 기업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판매원이 아닌 상품 구매자 또는 소비자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 80%는 누구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이다. 특히 애터미는
다단계 판매가 소비자 중심 시장이 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애터미를 벤치마킹하는 기업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역사를요, 누가 썼어요? 전 세계에서 그 어떠한 회사들도요,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라는 표어를 걸고 나온 회사가 없었습니다. 애터미 이전에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마케팅 플랜에 가입비, 진입비, 원리주, 월마감이 단 하나도 없는 회사는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애터미가 유일합니다. 가입비, 원리주, 월마감, 진입비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면 월 유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얼마에 뭐 이런 의무적으로 뭐 달달이 마감을 얼마씩 해야 되거나 내 아이디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의무 조항이 반드시 있는 게 타 회사입니다. 아직도 애터미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 회사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월 유지라던가 아니면은 의무 구매 조항 같은 것들을 하나라도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는 낑겨놔야 이 회사에 지속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회사에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제발 베팅 좀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베팅이 아닌 도전을 하십시오. 물건을 사겠다고 사서 가겠다고 해도 뜯어 말리는 회사가 애텀이에요. 그죠? 이런 회사 보셨나요?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충분히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확신을 얻으시려면 일단 내가 이 기본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무조건 소비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회사구나. 절대품질, 절대가격, 생필품을 나눠 쓰는 회사구나를 이해를 하셨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시스템에 반드시 앉아 있으셔야 된다. 저는 시스템 요즘에 이제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저희가 소비자를 만들고 오토 소비자를 만들죠. 그리고 사업자로 만들죠. 이 과정 안에서 사업자와 오토 소비자의 구별을 혹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딱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전업이나 부업이 아닙니다. 사업자 안에 전업자가 있고 부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와 오토 소비자의 차이는요. 시스템에 참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로 착각하고 있는 오토 소비자가 너무 많아요. 정의를 해드리자면 시스템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분은 오토 소비자입니다.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아직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닌데 우리 사장님들은 그분들을 마치 사업자인 것처럼 대우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요. 사업자가 아닌 분들을 사업자처럼 생각을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분도 사업자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일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오토 소비자로 생각하시는 게 서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얘기합니다. 시스템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소비자세요. 사업자 아닙니다. 왜? 이 시스템에 앉아 있어야지만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에 앉아있지 않은 분들은요, 내가 미용실을 차려가지고 미용실에서 수입을 내갔다고 하는데 머리를 만질 줄 모르는 분이 차려놓은 거예요. 카페를 차렸는데 커피를 내릴 줄 모르는 분이 차린 거예요. 이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용실을 차린 분이 미용을 못하고 카페를 차리신 분이 커피를 못 만들어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애터미를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이 시스템 사업이라는 애터미,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준다는 애터미에 시스템을 들어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애터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에 계셔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목요일 밤 8시 오늘 원데이 세미나 있었죠? 이 원데이 세미나 듣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TV 보고 쉬셔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 자신 좀 한번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나 너무 잘하고 있다. 아, 나 자신 칭찬해. 나는 찐 사업자다. 여러분들, 예, 칭찬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찐 사업자가 맞으세요. 근데 내가 내 파트너를 이 시스템 안으로 안내를 못했다면 여러분들 나를 좀 한 바퀴 이렇게 주워 박으셔야 됩니다. 왜냐? 못난 스폰서예요. 못난 스폰서. 내 파트너를 제대로 된 파트너를 못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앉아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자고요. 이게 바로 저는 전쟁터에 나가서 방탄조끼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셔서 맨몸으로 머리에 꽃 달고 맨몸으로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 뛰어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총 탕탕 맞고 억 하고 쓰러지시죠? 처음에 뚜껑 날아가신 분들이 딱 꼭꼭꼭 그렇게 뛰쳐나가십니다. 그리고 총알 뒤지게 맞고 사망하십니다. 애터미에서 영원히 빠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장렬하게 전사를 하세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장렬하게 전사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전쟁터에서 내가 명령도 내리기 전에 우리 딱 부대 지휘를 갖춰가지고 옷 복장도 딱 갖춰 입고 우리 전략 세워서 요이 땅 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혼자서 머리에 꽃 달고 맨몸으로 막 총알이 뛰는 데 가서 바바바바박 달려갑니다. 그 총알을 당연히 맞겠죠. 억 하고.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이제 스폰서가 가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요. 근데 심장이나 머리가 아니라 이제 어깨 같은데 빗 맞았어. 그래가지고 지혈해주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습니다. 그런 분이 꼴딱꼴딱 하면서 살아나서 여기 다시 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거기에 방치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영원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김효린 팀장님 아주 잘,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어주셨어요. 이거라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는요, 제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리고 팀워크예요. 나의 방탄조끼는 뭐예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많이 지금 확진자 너무 많이 나와서 조만간 그냥 위드 코로나 할 것 같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다 적응을 한 이 상황에서 우리의 플러그는 뭐다? 이런 줌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좀 오프라인 돌리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확진 격리 중이에요. 약간 코바퀴 소리가 좀 나죠? 네, 월요일 날 양성 판정 받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격리 중입니다. 애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줌 미팅으로 파트너들과 매일 소통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전화로 소비자들과 파트너들과 연락하면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어요. 제가 1월부터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계속 알아서 파트너분들이 활동을 하니까 제 오토 판매가 당연히 되겠죠. 오토 유지하겠죠. 예, 확진자만 된 게 아니고요. 확진자도 있고요. 예, 확진자 둘 다 됐습니다, 지금. 너무 집에서 잘해 먹고 있어요, 요새 신랑이랑. 네. 근데요, 저는 사실 되게 경미하게 지나갔어요. 왜냐면 딱 남편이 먼저 증상이 나와서 의심이 돼가지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신랑이 이제 증상이 나오길래 같이 격리를 하면서 매일 해모임차를 진하게 홍해 마차를 해서 먹었어요. 홍삼 해모임 마누카꿀 넣어가지고 해모임도 하루에 한 잔은 2포, 한 잔은 3포씩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매일 2잔씩을 먹고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지금 저도 강의하다가 못 막히면 뿌리려고 옆에 갖다 놨는데 오늘은 기침이 안 나더라고요. 3일 만에 기침 다 가라앉았어요. 이거 계속 뿌려주고요. 비타민C 2000을 하루에 2포씩 먹고요. 심심하면 유산균 막 3포씩 먹고요. 그랬더니 진짜 웬만한 목감기보다도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몸살이 조금 올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쎄해요. 그때 홍해 마차를 홀라당 마시고 장판 세게 틀어놓고 입을 딱 닫고 땀을 쫙 빼잖아요. 그러면 바로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애터미 제품으로 이렇게 좀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무탈하게 좀 잘 지나간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원래 이 오미크론이 가볍다 그래서 다 가벼운 줄 알았더니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막 죽어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힘들대요. 막 거의 전화했더니 저랑 같은 날 확진되신 막 국장님 한 분은 거의 목소리가 맛이 가셨어.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 이렇게 심해요? 이랬는데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이 안 느껴져요. 막 이러시는 거죠. 너무 잘 먹었거든요. 막 입맛이 돌아가지고 신랑이랑 막 계속 고기 구워 먹고 확진자 됐습니다. 확진자. 자, 하여튼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진은 핑계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이 줌 시스템 잘 돼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애터미 사업의 진정한 방향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더라도 시스템만큼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인공호흡 해주고 산소호흡기를 껴줄 수 있는 스폰서 사장님이 항상 옆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사조처럼 항상 되살아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훨훨 날아서 성공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저는 요즘 많은 신규분들에게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사업을 하신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 시나리오 안 쓰시고요. 내 꿈과 목표를 빨리 설정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이 사업 오래 못 하십니다. 되게 요즘 슬픈 일이 저 옆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에서 탈영병이 되게 많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막 해병이 지금 막 반란 일으키고 막 거부하고 명령 거부하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이해되는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때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 의식이 있으니까 막 그냥 민간인들이 목숨 걸고 탱크 앞에 서갖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막 다 이렇게 나서는 거 보셨죠?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생각이 나고, 좀 굉장히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자기 가족들이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막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을 막 그 민간인을 폭격을 하고 막 학살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으면요.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돈 번다고 해서 오는 러시아에 공격하는 그런 군부대의 군인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되실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끈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애터미는 끈기 사업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끈기를 가지실 수 있겠어요? 꼬린 지점이 없는데 마라톤을 계속 하래요. 꼬린 지점이 없는데 마라톤을 계속 하래요.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뛰라고 하시면 뛰실 수 있어요? 내가 멈춰. 언제 멈추라고 할지는 알려주지 않을 건데 꼬린 지점이 없어. 그냥 내가 뛰라는 데까지 뛰어. 그러면 여러분들 달리실 수 있나요? 내가 왜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왜요? 제가 왜 뛰어야 되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코가 조금 막히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꼭 찾으시고요. 신규 사업자분들일수록 이거를 빨리 찾으셔서 인생 시나리오 빨리 작성하세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자로서 여러분들을 자기소개하러 처음으로 내가 애터미 한다고 알리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다? 나의 꿈과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가서 애터미 사업 좋아. 애터미 사업 해야 돼. 나랑 같이 하자.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심과 진정성이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업하는 분들 많으시죠? 부업을 하신다면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만으로는 성공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어떤 미래가 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나 정말 간절하게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찾다가 애터미를 만났는데 이 애터미가 나의 어떤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면서 애터미를 전달하는 것과 그냥 애터미 돈 되니까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 정말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더 큰 확신이 생겨요. 저는요, 아마 유튜브 보셨다는 분들 있으시죠? 제 인생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뉴질랜드 퀸스타운 별장을 사고 싶어가지고 이 동네에 별장 사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요. 너무 예쁘죠? 여기 빙하가 이제 만년설이 있는 이 산이 보이고요. 빙하가 녹은 호수고요. 진짜 여기 풍경도 너무 예쁘고요. 동네 여기가 골프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연예인들의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의 막 별장도 많아요. 예, 브래드 피트가 옛날에 요 근방에 하나 갖고 있었대요. 지금은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별장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오클랜드에 사시는 우리 이모네 집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친척들이 뉴질랜드 많이 사시는데 너무 이런 별장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자연 환경과 평화로운 공간에서 1년에 몇 개월을 좀 시간을 보내고 내 자녀들이 이런 환경에서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내 파트너분들이랑 스폰서분들이랑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해외 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뉴질랜드 부동산 어플을 다운을 받았어요.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물이에요. 뉴질랜드에 이렇게 어플로 실제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이 집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예쁘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실제 주소까지 제가 다 번지수까지 따놨습니다. 이 집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케빈 하이츠라는 동네. 그리고 별장 사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엄마가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셔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다행히 굉장히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셔서 얼마 전 검사에서 CT상에서는 이제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행히 이제 좋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급성심근경색 수술을 2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 엄마가 재발했을 때 늑막까지 전이가 돼서 좀 되게 예후가 안 좋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표적항암 치료제가 너무 잘 맞으시고 또 해모임을 좀 열심히 섭취를 하셔서 그런지 지금은 뭐 정밀 검사를 하면은 또 나을 수는 있고 이 암세포가 완전 사멸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현재 CT상에서는 암이 안 보인대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팍 놓이면서 정말 빨리 더 해모임을 많이 잡수해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그럴 때일수록 해모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빨리 드시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스텐트 삽입을 2번을 하셨어요. 대동맥이 심장에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2개가 막히셔가지고 2개를 뚫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번만 더 쓰러져서 하나 더 하면은 3개 다 스텐트 뚫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지만 진짜. 아이고, 아버님, 진짜. 아버지, 제발 건강 좀 잘 챙기십시오. 진짜, 막 이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치솟더라고요. 진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사실은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셨고, 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셨던 것도 좀 번번이 실패를 많이 하셔서, 조금 이제 노후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 나이부터 되게 등에 짐을 많이 지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뭔가 부담감을 많이 가진 상황이었고, 대학교 때도 진짜 장학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인문계 탑10 안에 든다는 대학의 경영학부를 나왔는데, 정말 그 장학금이 너무 귀해서 열심히 진짜 살아야 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제가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올 A뿔을 진짜 맞았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장학금을 받아야 됐어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다 그게 저희 빚인 거예요. 그래서 8학기 중에 5학기를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탈선도 좀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휴학하고 막, 예, 학비 벌겠다고 막 휴학하고.
네, 공부하기 싫다고 잠깐 쉬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 벌러 다니고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의 비전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현재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부담감이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저희 신랑이 옆에 있고 저희 시어머님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와, 이게 정말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자녀에게 엄청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 시어머님이 애터미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지만 자녀분들의 미래가 진짜 여러분들이 미래를 지켜줄 수 있고, 정말 자녀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 입장이신 분들은요, 어쨌든 이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 길러주셨잖아요. 그럼 부모님 연금 잘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연금 되드려야죠. 저는 정말 그 생각으로 애터미 합니다. 아니, 두 분 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디 나가서 일해요. 엄마는 심지어 폐암인데 지금 오미크론 막 코로나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뭐 해드려야 돼요? 빨리 성공해서 생활비 갖다 드려야죠.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이유가 있으면요.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애터미가 확신 사업이라는 거 세 가지 이제 이해되시죠? 일단 사업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 시스템 안에 앉아 있어야지 이 확신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필드에서 뛰면 뛸수록 늘어나는 게 사실 상담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담 스킬이 부족하시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요. 스폰서를 잘 활용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신기하게 그 스폰서 사장님한테 후원 요청 잘 못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본인이 하려고 하면 이 사업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호일러의 법칙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조직이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이 사업은요. 팀워크 사업이거든요. 절대 혼자 하시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한테 잘 토스해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이용을 하셔서 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스폰서 사장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아, 내가 내 파트너한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이제 소비자 설문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소비자 설문지 좀 활용 노하우를 제가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소비자 설문지는 이제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하고서 만든 자료예요. 2019년도에 만들었었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상담 스킬이 부족한 파트너분들, 그죠? 애터미, 그리고 저도 필드를 떼보니까 가서 애터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소비자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 거부감 없이 먼저 애터미 얘기를 듣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조금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가서 애터미 얘기를 하긴 해. 근데 이 사람이 듣기 싫으면 자꾸 중간에 딴 얘기를 하면서 나의 화제를 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그때 애터미를 아니면 입문을 이렇게 입을 떼야 되는데 그 약간 이렇게 좀 대화 스킬이 부족해서 애터미 얘기를 꺼낼 타이밍을 자꾸 못 잡고서 놓치고 오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 도구를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질문지가 있고요. 밑에 이제 간단한 마케팅 플랜 설명하는 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뒷면에 이제 생필품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면과 뒷면으로 한 장짜리로 인쇄를 해서 들고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요 앞에 질문지 5가지 질문에 예, 아니오를 체크를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생활 필수품 체크리스트를 이제 체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순서는 이렇게 돼요. 세 번째로 캐시백 받는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자,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이 설문지를 왜 만들었냐면 이거예요. 애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린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나 애터미 사업하는 거 알지? 나 아는 분한테 가셔서 이번 달에 우리 그룹에서 이거 나 20명 받아오라고 미션이 주어져서 나 20명 받아야 돼. 나 한 달에 20명 받는 게 목표야. 이번 주까지 5명 받아야 돼. 이거 나 해야 돼. 설문지 하나만 작성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데? 아, 얼마 안 걸려. 잠깐만 이것만 봐줘. 이거 한 장만 해주면 돼. 자, 이렇게 하시고 앉혀 놓는 순간 이분이 알았어 라고 동의를 하면 이분이 본인 입으로 뭘 했어요? 그래, 해줄게. 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가 한 장이 출력이 돼서 딱 들고 나가면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이 1번부터 2번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이 한 장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런 종이 없이 그냥 내가 애터미 얘기를 하면요. 자꾸 주제가 딴 데를 켜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 같은 거를 들고 가시면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 손에 딱 펜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럼 펜을 이분이 딱 들고 아 그래 이거 그럼 체크해봐 라고 하면 이분이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터미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 알지? 나 때문에 애터미 들어봤지? 너 나한테 뭐뭐뭐 써봤잖아? 아니면 우리 회원가에 또 나한테 했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 후원을 나가서 이 자료를 쓰시면서, 아,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전에 제품은 못 써보셨어요? 아, 칫솔 써보셨어요? 저희 칫솔 진짜 좋죠. 아, 그러세요? 치약도 써보셨어요?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안 드셔보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분에 대한 정보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애텀이라는 주제로 그분과 대화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캐시백은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 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체크할 때마다 이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예, 아니요 체크하고 한 다음에 종이 한 장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종이는요, 저희가 애터미 정보를 그분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해요. 이 종이에 가끔 이거를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은 그냥 막 가가지고 예, 아니요 체크하고 계산해주고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그러고 호로록 받아서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이분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뭘 하냐면 그분과 대화를 나눠요. 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럼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다 내 얘기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어 하나요? 다 내 얘기하고 싶거든요. 자기 얘기니까 해요. 본인 얘기해요. 그래서 제품 써봤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어떤 제품 써보셨어요? 누구 통해서 제품 만나보셨어요? 아, 저희 제품 진짜 좋죠. 제일 좋았던 부분이 어떤 제품이세요? 그 제품은 이래 이래 해서 좋아요. 라고 그분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해 드리는 겁니다.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자, 그렇게 하고 가끔 가다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막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썼는데 안 좋은 경험을 했어. 그럼 이제 그거 듣고 와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스폰서님한테. 아, 스폰서님, 진짜 소비자가 이 제품 이래 이래 해서 안 좋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막, 이 제품 이래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제가 말도 못하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자가 되시려면요. 그분이 느꼈던 불쾌한 기억을 긍정으로 바꾸시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뢰감이 진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발랐는데 트러블이 났대요. 사장님, 혹시 어떤 화장품 라인 쓰셨어요?
트러블이 났다는 분한테 어떤 화장품 쓰셨어요? 저 앱솔루트 썼는데요. 선생님, 근데 제가 보니까 사장님 피부는 지성 피부신데 거기에 그 고기능성을 바르셨으니까 유분이 당연히 너무 많아서 트러블이 나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 클렌징 혹시 집에서 잘 하세요? 자, 이게 진짜 제대로 제품에 대해서 공부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 소비자를 완벽한 내 소비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소비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우리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왜 당신이 나쁜 경험을 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러면서 싸우고 오시는 경우도 가끔 보거든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런 경험을 하셨구나. 아, 저희 제품 썼는데, 아, 그래도 저희 제품 어떤, 이런 소비자들은 이래서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랑 조금 맞지 않는 제품을 쓰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럴 때는 그 제품이 아니라 이런 제품을 쓰셔야 되는데, 아, 이거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화장품 전달 받으셨나 보다. 아, 해모임이요?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거 먹자마자 막 되게 뭔가 세게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막 안 좋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처음에 그래서 해모임 드실 때 한 포 드셔보고 두 포 드셔보고 뭔가 반응이 안 좋으면은 줄여서 드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하루에 한 포 내지는 반 포씩 조금씩 드셔보시다가 양을 늘려보셨나요? 자, 이런 식의 어떤 후속 관리를 그분이 이전의 사업자가 못했던 걸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택배 같은 것도요, 막 소비자들이 제품 안 온다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장님 진짜 불편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화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드리고, 근데 사장님 아시다시피 요즘에 지금 택배가 파업 중이어가지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정말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파업이 이렇게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저희 사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택배사를 통해서 지금 물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 본사에서도 저희 이제 쿠팡처럼 자체 물류배송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앞으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마련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소비자가 욕한다고 막 같이 가서 어이구 이놈의 회사가 막 이제 이러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내 소비자 갖다 버리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사업을 하든 문제는 발생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해주셔야 돼요? 그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분의 경험, 그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신뢰 쌓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신뢰 쌓기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양식집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소비자들이요. 여러분 그 소비자 주변에 있는 애터미 사업자들이랑 여러분을 항상 상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요새 애터미 사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시는 게 사업적인 스킬이다. 그래서 아예 써놨잖아요. 지금 이제 보시라고. 회원가입 되어 있다는 분들 만나면은 또 좌절하는 신규분들 많거든요. 아이고, 가입되어 있대요. 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요새 가입됐다는 분 진짜 많아요. 근데 미동이 매출 탈퇴 가능하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그래서 회원번호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자기가 구매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동이 매출 탈퇴 되겠죠? 혹시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넘으셨어요? 가입 혹시 어떤 분 통해서 하셨어요? 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아, 잘 모르는 가게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입하셨어요? 지금도 오시나요? 아, 지금은 안 오세요? 어떤 대화를 하셔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런 거를 해보시는 거고, 캐시백을 저는 이런 분들 제일 좋아합니다. 제품도 썼어. 가입도 했대. 그런데 캐시백을 못 받아봤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이런 분들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동이 매출 탈퇴해서 데리고 오기 제일 좋아요. 왜? 그 사람의 이전 스폰서가 제대로 된 사업자가 아니었거나 후속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분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품도 쓰고 회원가입도 하셨으면 캐시백 많이 받아보셨겠네요.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또 상승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가입한 지 1년 넘었는데 제품도 좋아하고, 근데 현재 그 스폰서 혹은 소개하셨던 분이 제대로 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요, 거의 99.9%로 저한테 오세요. 미동일 매출 탈 때 전화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그 조건에 맞아요. 이거는 유인행위 아니죠. 네, 가입한 지 1년 넘었고 소비자였고 본사에 전화해서 정식으로 저 미동일 매출 탈퇴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재가입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요, 오히려 더 애터미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캐시백 한번 맛보여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내가 2년 넘게, 3년 넘게 제품 썼는데, 나 한 번도 이런 캐시백 받아본 적 없는데, 나한테 애터미를 전달했던 그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 정보를 안 줘서,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정보를 정말 안 줬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보를 줬는데도 본인이 안 들었어. 가입하라고 하라고, 한 명 소개하라고 하라고 해도 본인이 안 해놓고 까먹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무서워요. 분명히 그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안 해놓고 까먹고서 제가 이 말하면은 그 이전 스폰서 탓하는 소비자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비자 한 명 한 명에 우리가 목숨 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그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후속 관리 못한 거고요. 나랑 그분의 인연이 안 닿았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서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이제 요 내용들 보면 좀 감이 오시죠? 자, 여기에서 소비자와의 신뢰감 형성이 되고요. 그분에 대한 정보 파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애텀이라는 주제에 이분이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종이 안에 이 사람 손에 펜이 들려 있잖아요. 이분은 저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에 시달립니다. 일단 손에 펜을 들려드리면 해준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놓고 내 손에 펜이 들렸는데 박스 체크를 하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막 일단 막 체크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뭐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보고서 이미 이분들은 막 체크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다른 주제로 절대 새나가지 않아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뒷면에 넘어가서 우리 집에서 쓰는 생필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저희 캐시백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방법 알려드릴게요. 애터미가 캐시백 드리는 마트인 거 모르셨죠?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생필품 체크리스트 목록을 딱 보여드리고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아니라 쿠팡이든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다른 어디에서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도 다 우리 집에서 쓰는 거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 체크하면서 이 얘기 하십니다. 이거 다 쓰는 거네. 그럼 게임 끝나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이거 다 쓰는 거지. 뭐 이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니 이거 뭐 다 쓰는 거지. 라고 딱 얘기 나오는 게 이 차트의 목표입니다. 이 표에. 생필품 체크리스트의 목표는요.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이구나. 애터미 생필품이구나 라는 여기서 본인 손에 펜을 딱 들려드리고요. 집에서 쓰는 거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집에서 쓰는 걸 누구 손으로 체크했어요? 내 손으로 체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포인트를 계산을 해드립니다. 계산을 해서 이제 물어봐요. 몇 명 사세요? 혹시 몇 인 가구세요? 1인 가구세요? 2인 가구세요? 4인 가구세요? 아, 4인 가구세요? 남편분이랑 자녀분이랑 이렇게 넷이서 사세요? 그러시면은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지금 체크하신 물건 쓰시겠네요? 아, 2인 가구세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물건 구매하시겠네요. 아, 혼자 사세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런 거 구매하시죠? 1년치 포인트 계산해 드릴게요. 너 혼자 살면 여기 계산된 포인트 곱하기 3개월에 한 번 해서 4회. 그죠? 1년에 4번 구매하시겠죠? 3개월에 한 번. 두 분이서 사시면 두 달에 한 번 산다고 해서 1년에 6번. 뭐 3명 이상이라 그러면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하시겠네요 해서 그냥 12개월 곱해갖고 그 집안의 그 가정의 1년치 포인트를 계산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30만이나 60만으로 나누면 몇 번 받는지 횟수 나오죠? 거기에다가 그냥 6만 원 곱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좀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 딱 30만으로 60만으로 나눠서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7번 나오시네요.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 정도 나와요. 살림하는 주부분이 체크를 하시면. 아, 적게는 3번 해서 많게는 7번을 애터미에서 연간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내가 소비만 하셔도 저희 마트 바꾸시면요. 받으실 수 있는 캐시백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뭐다? 소비자 스스로가 애터미 쇼핑몰을 생필품 마트로 인식을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직접 체크하시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터미 마트로 바꿨을 때의 이점도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3가지 뭐가 있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캐시백. 우리 마트 제품 이렇게 좋아요. 우리 마트 제품 이렇게 저렴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까지 드려요? 세상에 캐시백까지 드려요. 사업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시면 돼요? 소비만 하셔도 이 돈 받아요. 그런데 플러스로 이 캐시백을 받아가시는 거 되게 좋죠. 그래서 우리 엄마, 친구, 이모한테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마트 바꾸시면 그분도 1년에 20에서 50만 원 캐시백 받아가실 수 있대요. 사장님 그럼 좋은 일 하신 거죠? 대부분 이렇게 끄떡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캐시백 받게 도와드리면 우리 사장님의 캐시백도 함께 따블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요. 따블이라고. 사실 완벽한 따블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장님 캐시백이 그분 받게 도와드리면 따블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돼요. 한 분 더 제품 쓰게 하면요. 그분 캐시백도 받게 도와드리면요. 우리 사장님의 캐시백은 따블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 이러면서 이제 그때 조금 마음을 여세요. 저는 이런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마트를 바꾸면 이렇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입해서 제품 쓰시면 이렇게 좋은 제품 이 가격에 정말 저렴하게 만나서 이런 돈을 회사에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비자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요. 자연스러운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요. 그러면서 이 마케팅, 이거 캐시백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앞장에 가서 마케팅 플랜 굉장히 심플한 소비자 버전을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제품은 썼지만 가입을 안 했던 분이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하고 제품 쓰는데 날개 안 피셨던 분들이 날개를 피기 시작을 하고요. 제품을 맨날 치약 칫솔만 쓰셨던 분들이 해모임 화장품도 문의를 하시고요. 이런 제품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필드에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좀 제 파트너분들한테 신규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후원을 갈 때 이걸 가지고 처음에 미팅을 많이 해드려요. 아니면 파트너분들이 1차로 이걸 미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비자 미팅을 3번을 얘기를 합니다. 신규분한테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애터미 하는 걸 알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때는 부담 없이 얘기하고 빠지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이유만 얘기하고 오시라고 해요. 내가 왜 애터미 사업하는지. 그리고 나 응원해줘. 나 도와줘. 라는 말을 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가서는 내가 애터미 하는 거 알렸으니까 두 번째 가서는 이 설문지를 받으시라고 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좀 작성해줘봐. 애터미가 이런 거야.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저랑 미팅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그 고객을 한 놈만 패야지 내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00명을 만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명을 100번 만나세요. 그게 100명을 한 번씩 만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놈만 패 전략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 달에 집중 몰입하는 10명만 있으시면 돼요. 그 달에 집중 몰입해서 내가 적어도 그 달에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 이유 설명하고 설문지 받아서 스폰서의 후원을 받거나 초대를 하는 과정까지 오는 그 10명의 목록이 매달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사업이 미친 듯이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파트너의 파트너가 미친 듯이 빠르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상담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빨리 마무리할게요.
설문지를 들고 나갔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내가 상담을 할 때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되게 대충 얘기를 한다거나 소비자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나 혼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쓰는 단어나 어휘나 어투가 소비자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뭔가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시려면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거나 후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상담 스킬이 굉장히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썼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좀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애터미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결단코 이 도구를 꼭 잡으셔서 모두가 성공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와. 자, 반드시